저는 돈이 마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마르면 공부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미 취업은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회사 때려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 한 5천만 원은 그래도 모으셨다. 네. 이런데 나는 지금 무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사실 제일 급하잖아요. 네. 아이가 있고 하니까. 급하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아파트는 또 좀 좋은 거 보잖아요. 네네. 막 7억, 8억, 10억 막 이런 것들에 가서 네. 살고는 싶으시고. 네. 그러면 뭔가 멀리 있는 저 내 집 마련 어떤 아파트를 가기 위한 아직 한 5천 정도 있는 어떤 애 아빠. 네. 이런 분들한테 뭘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네.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1억이 안 되는 돈을 모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돈은 없는데 네. 눈만 높아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아파트도 그 내가 원하는 걸 가기 전에 지금 가진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사이 계단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안 그러면 이거 돈만 모으다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저는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외곽지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돈이 없으면 인천 거 사고 남양주 거 사고 거기 사서 또 오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서울은 최종 목표를 잡겠지만 네. 어쨌든 내 돈의 여건에 맞는 그런 투자 대상을 밟아서 처음엔 좀 불편함도 찾고 불편함도 참아내고 네. 그런 부족함도 참아내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눈높이만 약간 낮추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집만 네.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비싸고 네. 좋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선 뭐 좀 고생하더라도 네네. 내가 살 수 있는 거부터 그렇죠. 하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네. 돈을 좀 더 많이 불린 다음에 나중에 좋은 집을 살지 네. 아니면 지금 우선 뭐 집부터 살지. 네. 그래서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월세 투자를 할지. 네. 왜냐면 요즘에 대출이 좀뭐 상가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오니까. 네네. 월세로 갔다가 내 집 마련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차근차근 갈아타기를 할지 뭐가 더 좋다고 보세요? 지금은 무주택자이고 직장이라고 네. 하면 저는 무조건 내 집 마련 가는 쪽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네. 한 채를 확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하거나 네. 나머지 돈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모아서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은 한 채를 예, 집을 아파트 산다. 근데 아파트 청약 네. 저희 오늘도 오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네. 또 계속 지금 성공하신 분들을 네. 소개를 하는데, 네네. 20대에서 뭐 아파트 청약 5천만 원으로 또 네. 한 7개 이상 성과를 내고, 네. 몇 개 이상 이게 막상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되고, 네. 들어간 돈에서 또 피를 받아서 또 판매를 하는 게, 전매를 하는 게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기서 꼭 머물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투자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막상 거기에 돈이 그렇게 크게 묶이지 않기 때문에 청약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 청약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려가지고 예. 오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너무 어떤 막 내 집 마련에만 무조건 꽂힐 필요는 없다. 네네. 이렇게 근데 봐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을 하지만 한 가지는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가 그 분양을 받아서 네. 그걸 다 깔고 앉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서. 네. 그러면은 그 생활비하고 대출 네. 이자까지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죠. 그때는 정리를 하고. 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전세를 주든지 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불편함을 좀 견디면서 저는 투자는 계속 그 다음에 만들어 가고 내 집은 하나를 놔두고 이거 가격 상승은 뒤처지지 않잖아요. 네네. 예, 대출하고 전세가 있다고 하면 네네. 예,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주거를 좀 마련하고 또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처음엔 좀 고생스럽지만 몇 년만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온전히 부담할 수 있게 돼서 네. 뭐 그 전세금을 빼주더라도 그렇죠. 그때는 그냥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월세를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무주택자인데
저는 우선은 뭐 월세 세팅부터 하겠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선은 좀 집 가지고 뭘 해봐라라고 말을 하고 싶으세요. 상가 투자를 좀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집이 없는데. 아, 집이 없는데. 집 없는데 상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요즘에 대출이 좀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나는 뭐 여기서 불려가지고 나중에 좋은 집 사겠다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떨까? 한 5천만 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요. 상가. 5천원으로는 좀 저는 그래도 주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좀 좋고 주택이 대출됐다 하더라도요. 상가 같은 경우 직장인이 상가를 갖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또 많이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법인을 좀 개인 법인이나 이런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네. 상가를 이 법인으로 받는다고 하면 기존 대출이랑 상관없이 네. 대출은 잘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무주택자고 뭐 사회 초년생 막 이런데 막 법인 차리고 상가 하면 이게 쉬운 길은 아니겠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어떤 거부터 해야지 정답이냐, 만약에 주택을 한 다음에 상가를 해야 되냐, 땅을 네. 한 다음에 건물을 해야 되냐, 네. 막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가 먼저 보면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먼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는 현금 흐름이 이제 몇백 단위가 되는데 네. 집값은 지금 몇천억 단위로 몇천이 오르잖아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집을 갖고 있는 그냥 이걸 갖고 있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분은 월세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내 거 한 채는 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이 월세 확보를 해야지 상실감이 느리지 않거든요. 네.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월세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집값 상승에 비하면 사실 지금 네, 현재가 좀 너무 좀 작으니까 네네. 일단 저는 가장이라고 하면 또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 먼저 조금 이게 안정적으로만 좀 구축을 해놓고 네. 심적으로 구축해놓고 근데 뭐 부족한 걸 살더라도 집을 사놨으면 그래도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월세 늘려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근데 이거 내 집 마련 안 하고 계속 상가를 산다고 하면 네.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 되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도 월세 받는데 네. 나도 월세 내야 돼. 그렇죠. 나도 2년 뒤에 어디 나가야 돼. 네네네. 그러면 솔직히 좀 답답할 수 네, 있죠. 답답할 수 있죠. 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자기가 원하는 집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싸서 샀으니까. 네. 저도 싸니까 사니까 그냥 우리 들어가서 살자. 그래서 저는 원하는 곳과 만약에 이게 싸게 사야 되는 걸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 저는 싸게 사는 것을 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투자자의 마인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는 다 주가가 안정되니까 그 정도는 또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2억 있어요. 네. 그러면 1억 쪼개가지고 네. 1억으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좀 작은 거 뭐 집 뭐 빌라든 뭐 이렇게 하나 사서 네네. 여기서 이제 실거주를 하고 네. 나머지 1억으로 이렇게 투자를 어떤 월세나 이런 그건 거 좋죠. 그건 네,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죠. 아니면 어떤 분들이 2억을 가지고 좀 네. 똘똘한 거 하나를 탁 사서 그냥 집에 몰빵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취향인데요. 근데 저는 돈이 마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마르면 네. 공부해도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늘 저도 제가 아까 1억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목표를 1억 했는데 다 모아보니까 1억 2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집을 제가 세 채를 사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만두고 나왔었거든요. 네. 딱 7천 들고 지금까지 딱 뛰어들어서 네. 지금 이제 자산을 키운 건데 네. 현금 딱 7천으로 뛰어들었는데 물건을 한두 개 사면은 이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고 월세 보증금만 조금 세팅을 하면 네. 돈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상가 사면 돈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상가를 하나 사서 보증금을 좀 많이 받게 되면 대출이 70%밖에 안 되면 보증금을 좀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80에서 90% 비율이 되거든요. 네. 아니면 거의 안 묶이게 되거나 우리가 그냥 이른바 무비 투자라고 하는데 네. 그런 비율로만 좀 잘 하게 되면 네. 사실 상가를 살 때 최종적으로 임대까지 됐을 때는 돈이 안 묶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럴 거는- 수 있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서 네네. 그냥 아무거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럴 만한 거를 미리 공부해서 네. 얘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겠는데 하면 사는 거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많이 늘릴 수 있죠. 네, 많이 늘려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네. 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 못하는 분들은 잘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데 네. 돈이 있다고 현금으로 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은 뭐 그렇죠. 5억을 갖고 있어도 네. 빈곤하게 사는 분 많아요.
저는 만약에 2, 3억 있어도 훨씬 더 여유롭게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부자의 셈이라고 하는데 네. 대출을 활용한 이런 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배워두시면 똑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좀 지혜로운 세팅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아, 이게 항상 저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돈이 말라버리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뭘 쥐고 있어야지 또 기회를 또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무조건 뭐 내 집에 몰빵 이렇게 네. 해버리면은 네네. 뭐 앞으로 3년간 돈도 없고 네. 뭐 이자만 갚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네네. 아, 쪼개는 거는 한번 해볼 만도 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막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막 투자도 하고 뭐 상가도 사고 막 어떻게 뭐 집도 사고 네. 그렇게 잘 되는 직장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직장인이 어느 순간 좀 그 뭐랄까 부업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투자가 본업이 되고. 그렇죠. 회사가 부업이 돼버리죠. 회사가 부업이 되는 뭐 네. 어찌 보면 가장 뭐 행복한 케이스일 것 네, 같은데 뭐 퇴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도 뭐 좀 다녀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나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직장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 정도면 퇴사를 좀 해봐도 된다 네. 이런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쨌든 저도 항상 회원분들이 네. 퇴사를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예전에는 네.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어요. 네. 전업으로 하면 더 많은 시간 동안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네. 돌아볼 수가 있고 네. 또 그냥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고 네. 그 목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는 그랬어요. 아, 네. 원래부터 퇴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아, 대신에 왜냐하면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와서 제가 바로 전업 투자를 해봤잖아요. 네.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현금 100만 원, 200만 원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네네. 그게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되게 크고 음. 또 부동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직업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요즘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예, 대출도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직업은 무조건 유지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네. 하지만 내가 이제 상가를 사서 아니면 뭐 사업장을 차려서 네.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네. 뭐 사업장은 이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월세가 이제 500 정도가 됐을 때 500에서 1000만 원이 됐을 때는 나오시더라고요. 순이익이 한 그 정도 되면은. 순이익 정도 되면. 근데 사실 그러면 그게 뭐 나온다고 해서 백수가 아니죠. 그냥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이직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근로자에서 이제 사업가로. 네, 그래서 또 사업장을 네.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네. 2개, 3개를 또 내세요. 그다음 상가도 그렇게 세팅을 해가고. 네. 근데 물론 이건 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게 또 월세 1,000, 2,000을 세팅을 했지만 또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아.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인 거예요. 아, 직업 군인. 그 기간을 좀 채워야지 연금이 나오고. 연금도 나오니까. 네, 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심리적으로 직장의 급여는 되게 작지만 네. 그거는 되게 안정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확실히 그 뭔가 사회에 나오면 어쨌든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꾸준히 나와주는 게 있으면은 네네. 아 이걸로만 생활비를 써도 네. 나머진 다 저축한다. 가능하죠.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급여 네. 똑같이 아니더라도 그건 또 뭐 성향 차이겠지만 네. 급여 조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긍정 검토를 하셔도 되고 사실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단단한 마음을 먹고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결과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네. 내년 이제 2022년이고 네네. 사실 뭐 어찌 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내년이 사실 되게 막 변수가 많아요. 뭐 어떤 정치적으로 막 대선도 바뀌고 있고. 네네. 뭐 사실 부동산과 정치 뭐 이런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네. 내년도에 부동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상가든 뭐 주택이든. 일단 뭐 심리적인 영향으로는 네. 이게 부동산이 또 심적인 영향도 되게 크잖아요. 아, 그렇죠. 뭐 수요 공급도 있지만 네네. 뭐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직 더 오를 것이다라고 그런 포지셔닝을 많이 취하고 계세요. 네네. 주식은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가 외부 환경에서 막 많이 그렇게 되지만 지금 엄청나게 그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폭 큰 상승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완만한 상승 아니면 그냥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어떤 뭐 무주택자거나 네. 뭐 아까 상가를 사거나 네. 뭐 이럴 분들이 되게 겁이 많거든요. 지금 네네. 뭔가 큰 위기가 와서 뭔가 바뀔 것 같다, 막 내려갈 것 같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전망을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다른 분들 보고 있지만 이 전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망 보고서 맞추는 게 이건 부동산 투자를 마치 주식 투자처럼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은 좀 가치를 볼 수 있으면 네. 여기 지역이 지금 얼만데 만약에 10억인데 여기 7억에 분양한다. 요즘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안전마진을 그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 투자도 여기서 다른 데가 지금 뭐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빌라가 2, 3억 되면 계산이 되잖아요. 이걸 네. 샀을 때 얼마의 이득이 얻어질 것인지. 네네. 그러면 제가 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좀 수익 나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장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자기 것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갈아탈 때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원래 생각 않고 무조건 하나는 매입하는 게 정답이고요. 네. 두 개가 됐을 때는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그때부터는 있겠지만 정답이지. 한 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네. 내 것만 잘 되면 돼요. 그렇죠. 옆에 애들 망하든 말든 네. 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옆에 뭐 공실이 있는데 얘만 또 그냥 공실이 안 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를 잘 챙긴다는 네. 생각으로 하면은 사실 전망을 볼 필요보다도 네. 어떤 특정 물건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걸 수도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많이 본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현상을 보도를 하는 거고 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 전체적인 거를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거,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끌 만한 게 어쨌든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보가 되게 부정확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또 의도가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한 지역을 잘 공부하고 한 분야를 공부해두면 그게 전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 보고 뭐 이거 내년 전망이 어떻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본질을 공부하시면 사실 내 중심을 잡아가면서 충분히 계속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뭐 네. 딴 데가 떨어지든 말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내가 살 집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지. 네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들은 매매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사서 크게 리스크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